규정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따라줘야 돼요. 네. 그럼 가장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저쪽에 에탄올은 유기음매야 아니면 유기물에? 근데 왜 유기물을 가지고 물하고 유기물을 하면 딱 나오잖아요. 네. 유기물을 쓰면은 유기화합물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물 쓸 때가 유기화합물이 많이 나와요. 결과물이요? 뭐가 추출물. 물 쓸 때 많이. 아니 유기는 유기물이 많이 나오지. 오르가닉 컴파운드는 오르가닉 솔벤트예요. 추출물 얘기하신 거예요? 네, 추출물. 안에 함유하는 네. 유기 에탄올로 추출만 했을 때, 네, 에탄올 추출만 했을 때는 유기물. 근데 자 그 피놀린계 컴파운드가 나와가지고 항염증을 이제 그 살펴를 봤잖아요. 네. 그 많대 이제 막 피놀린계는 원래 이제 염증 치료제로 이제 많은 이제 의약품에 쓰이니까. 네. 근데 왜 저기 이렇게 유기물 중에 그럼 많이 나오는데 왜 에탄올만 쓸까? 여기 크로로프름을 했지만서도 왜 에탄올만 쓸까? 유기음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톨루엔도 있고 크로로프름도 있고 헥산도 있고 뭐 있는데 왜 에탄올만 써야 돼? 일단은 에탄올로 추출했을 때는 추출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 또 두 번째는 에탄올 증발시킨 때문에 이건 남는 거 별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닐까. 아니 왜 에탄올을 꼭 써야 돼? 추출할 때. 용역 성분이 검출하게. 아니 그럼 크로로프름 써도 되고 톨루엔도 써도 되고 하는데 왜 꼭 추출할 때 왜 에탄올만 써야 돼? 메탄올도 안 되고 차라리 그 안 에탄올 나오고 네? 에탄올보다 안전 나오고. 맞아요. 에탄올은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성분에 들어가는 거. 추출물은 꼭 물하고 에탄올만 써야 되는 거예요. 크로로프름 쓰면 안 돼. 네. 실험을 할 때는 크로로프름 써도 되지만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규칙이야 규칙 룰. 먹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물과 에탄올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일 이제 추출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술 담아 먹는다든지 한약 끓여 먹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과 꼭 물하고. 그거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멘트 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코멘트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발표 자료의 표지를 딱 보면 유니버시티 오브 한남이 아니라 한남 유니버시티입니다. 첫 번째. 네, 그거 맞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에 신정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좀 신정 선생님 좀 괜찮은데 첫 번째는 폰트 사이즈가 글자 폰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남대학교 논문 그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폰트 사이즈 저희 학생 석사과정 논문 보면 12포인트로 하는데 지금 신정 선생님은 11포인트로 한 것 같고 네. 서정 선생님은 10포인트로 한 것 같은데 10포인트로 해도 되는지가 좀 제가 좀 의문이에요.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굉장히 너무 작아가지고 시가 이렇게 작은 거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불어 상하 좌우 여백이 이렇게 안으로 쫙 들어온 것도 좀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좌우 여백, 상하 여백, 좌우 여백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본 한남대 규격에 맞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좀 해보시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인트로덕션에서 인트로덕션의 설명은 충실한데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물론 인용 부호라든지 뭐 레퍼런스 넣어야겠지만 인트로덕션의 그림적인 설명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나 배경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그림이 좀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다 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화학식 그림인데 그림이 막 찌그러져 있다든지 글자가 찌그러져 있다든지 혹은 영어면 영어, 한문이면 한문, 영어 뭐 가로치고 뭐 한글이면 한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두 개가 뭐 혼용돼서 쓰여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8페이지 이런 거 보면 그림이 굉장히 찌그러져 있고요. 이제
뭐 그런 거는 대략 저는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내용은 여기 접어가지고 다 표시해놨으니까 요걸 좀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겠다. 논문 내용을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코멘트입니다. 오케이. 한시. 지금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2시부터 3시에 시작했죠? 예, 어. 정상십시오. 시작합시다. 예를 들어서 거기 저희한테 준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나요 지금? 네네네. 그 32쪽에 한번 가보면 네. 거기에 테이블 2-3 그렇게 돼 있죠? 네. 여기 테이블에 보면 retention time하고 괄호하고 RT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그 밑에 39.054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단위가 뭘까요? 시간인데 아마 분 아닐까? 분? 그런 걸 괄호하고 분 이렇게 단위를 표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표에서 퀄리티라고 나오죠? 퀄리티. 네. 퀄리티가 47이에요. 그죠? 네. 그건 단위가 뭐예요? 네. 아닙니다. 퀄리티가 무슨 뜻이에요? 질량. 그러면 quantity지. quantity. 퀄리티가 아니고. 질량 그러면 quantity인데 표에서는 그렇게 함량이라고. content라고 그러든지. 그럼 단위는 뭐예요? 퍼센트예요? 그럼 여기서는 퍼센트.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네. 아니. 근데 그런 똑같은 코멘트를 이 논문에 있는 많은 테이블에서 내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하나 조금 더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39쪽으로 가볼까요? 자, 거기에 X축이 experimental number 이렇게 돼서 뭐 실험 번호인가 본데 1, 2, 3, 4, 5 해가지고 5, 10, 15, 20, 3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의 퍼센티지예요? 뭐의 농도예요? 앞서 실험 방법에서 설명했었는데 네. 이거 시료가 5%하고 10%, 15%, 20%, 30%각 추가할 때 저활률 구하는 거예요. 근데 5%는 어떻게 만들어요? 5% 용액을? 예를 들어서 10ml에 꽉 채웠을 때는 0.5ml를 추출 용액으로 용액을 섞어서 근데 추출 용액의 농도를 알아요? 추출 용액 속에 있는 에탄올로 용매는 에탄올 에탄올인데 9.5 5%는 그건데 시료 추출액을 0.5를 넣고 에탄올을 9.5를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럼 추출액이 0.5를 넣을 때 그 추출액 속에 있는 추출물의 농도를 모르잖아. 네네. 이거 농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율에 대해서 5%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센트가 추출액의 퍼센트인데 이렇게 쓰면은 나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어. 이건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이건 정확한 표기가 아니거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IC는 2.16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거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X는 50였. Y는 50였을 때는. Y가 50일 때. X, Y 이거 식을 통해서 X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 네네네. 아까 내가 서정
후보 전에 신지영. 신지영 후보한테도 물었는데 실험 번호가 1, 2, 3, 4, 5 했는데 퍼센트는 지금 비례가 아니야. 50, 15, 20, 30이면 30이 여기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반 50%가 되는 익스페리먼탈 넘버야.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의미 없어요. 어? 이게 아마 그쪽 저한테 한번 설명.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0.5가 무슨 의미야? 퍼센티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알지 없이 어. 좋아하는 의미. 예, 무슨 의미예요? 이 시료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20%하고 30%, 50%하고 또 양성 대조건에 대해서 거기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봐. 여기 있다. 이거 1, 2, 3, 4, 5는 사실 이거 5% 첨가했을 때는 저하율 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단계별로 들어가는 이 시료가 양이 많을수록 저하율이 이렇게 높아지겠지. 네, 이렇게 R 고제 이렇게 1 가까이 올라가겠지. 있으면은, 예, 네, 오케이. 더 좋은 결과 나타나는 거고 또 왜 IC50 값을 구하는 이유가 이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뭘 비교해? 결과에 대해서 예? 이거 컨트롤하고 A, B, C 네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기준이 50%에다가 정했을 때는 이 값을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이 IC50 값을 2.16는 제일 높게 나타나고 C는 다음 C, 다음 B, 다음 A, 다음 B 오케이. 네. 그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무슨 얘기하는지 난 다 이해했어. 근데 IC50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 뭐 파라미터라고 그렇지 팩터라고 그렇지 그것이 어떤 왜 이걸 쓰는지를 난 모르겠는 거예요. 비교 기준이 50%였을 때 원래 이게 C는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비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스코빅 애시드랑 밑에 보면 1, 2, 3, 4, 5에서 퍼센티지가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스코빅 애시드 기준치에 비해서 얼마나 더 떨어지냐 더 좋냐 그거만 보기 위해서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저거는 C는 컨센트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농도인데 네. 그 IC 값은 뭐냐면 어떠한 생물학적이 거기에 나타났을 때의 농도의 반을 항상 하는 거거든. 세포 독성이 나타나면 그 독성에 대해서 나타난 최고 농도의 반을 갖다가 50을 저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50이라는 걸 이제 농도라는 개념이 여기가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약해진다는. 아니, 굳이 농도를 하려면 50이면은 몇 퍼센트, 한 10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야지. 50%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만나는 점에서 내려가면 농도 퍼센트로 나와야지. 퍼센트. 네, 그럼 농도가 퍼센트가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아스코빅 애시드랑 추출물하고 농도가 달라요. 네, 농도가 전혀 달라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스코빅 애시드는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있는 예, 거예요. 저거는 어차피 그러니까요. 표준 물질이기 때문에 네, 농도로 농도를- 계산이 되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저 추출물의 농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니비션 레이시 나올 수 있는 그 범위가 나오는 그 농도 범위를 정해요. 1호부터 5호까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최소 농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네요. 어떻게 보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스코빅 애시드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이걸 썼다 이렇게 여기는 볼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아스코빅 애시드의 IC 값은 2.16인데 이거에 비해서 추출물의 저기는 이만큼을 차지한다. 20%에서 3.37, 50% 3.3이다. 차라리 그렇게 표현해야 아스코빅 애시드에 비해서 뭐 네. 10%가 좀 더 효능이 있다 혹은 5% 효능이 좀 있다. 그렇게 저걸 다시 계산해서 보여주는 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냥 IC 50이면은 저걸 그냥 20%에 대한 그냥 IC 값으로 날 보게. IC면은 이게 항상 이 농도 그렇죠. 그걸로 농도, 나오고 농도. 이쪽
분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난 이 말이 안 된다고 봐. 이게 지금 X축이 농도 아니야 분명히 50, 15, 20 근데 그 또 20하고 30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같아? 15와 5%씩 이것도 아니야 그림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25 위치에 지금 30이 들어가 있다고. 한 포인트 줘봐요. 포인트 가져옵시다. 두 손으로. 봐. 5, 10, 15, 20. 그럼 25, 30이 여기 있어야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익스페리먼탈 넘버 해가지고 1, 2, 3, 4, 5 한 다음에 50% 여기 좀 봐봐. 50% 가서 만나는 점에서 내렸더니 2점 얼마야? 그게 이거야. 네. 그럼 이게 무슨 농도가 아니고 실험 번호 아니야. 농도는 아닌데 근데 이 램보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농도 첨가했을 때 이 램보는 지정을 했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농도는 아닌데 첨가하는 퍼센테이죠. 그러면 이 그림은 보고 누구나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같은 농도 아스코빅 애시드와 같은 농도일 때 저해율이 높다 낮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라고 볼 거라고.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은 이거는 이 좀 deceiving, 좀 이게 눈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쪽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런 그림을 보여줘? 추출물.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플롯한 거야? 이거 만든 거야? 아니면 직접 만든 딴- 직접 네. 만든 건데 네. 딴 논문에도 이런 이렇게 그림이 돼 있어요? 네. 그래.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근데 농도별로 비교하는 거 더 많죠. 농도 계산, 농도 동결. 그렇지, 농도를 하겠지. 근데 IC 50 값을 구하는 거 되게 많아요. 50은 하는데 네. 실험 번호. 이 2.16, 3.37이 실질적으로 그냥 비교하기 위한 맞아요. 그냥 숫자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러면 이걸 IC 값을 완전 여기다가 빼가지고 아스코빅의 IC는 50일 때 2.16 값을 나왔는데 이것에 비교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추출한 것은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를 지금 표현해야 이 되지. 플롯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대로라면 이 플롯은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 네. 왜냐하면 20에서 25로 지금 안 가고 같은 농도 포인트를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아스코빅 애시드의 농도 자체가 이 농도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롯은 보여주면 안 돼. 제가 한 가지 이 필드에서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용어를 잘못 써서 그런데 우리는 밀 배아 추출물을 그냥 밀 배아에서 나온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거기서 물을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보면 물을 못 빼니까 추출물 플러스 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뭘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는 제거를 안 할 그것과 거니까. 상관없어. 지금 이거는 아스코빅 애시드의 농도가 지금 그렇게 해서 10%라는 거거든 시료가. 네. 근데 아스코빅 애시드는 10%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같은 포인트에 들어가 있어 지금? 아니, 교수님, 한 번만 더 설명해드릴게요. 교수님은 이거 10% 농도는 아니고 제가 이 10ml에서 1ml 첨가해서 10% 시료가 들어간 거지 그렇지. 10% 농도는 아니에요. 아니야. 시료 양성 대정은 아이스토비 아시드도 10% 들어갔어요. 10% 어떻게 네. 들어가? 저는 여기 똑같이 다섯 단계를 해서가지고 여기 이 그림이 아이스토비 아시드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네. 아스코빅 애시드가 10%, 15, 20% 용액을 어떻게 똑같이 들어갔어요. 용액을 어떻게 만들어? 무게대가 아스코빅 애시드는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가 표준 물질이니까 네. 어디 사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스코빅 애시드가 액체 아니야? 네. 고체. 용에 씹혀가지고. 고체야? 용액으로 만든 용액이겠지. 네. 그러면 그 용액에 농도가 있을 거라고. 비타민C인데?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건 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스코빅 애시드도 액체야, 용액이야. 네. 그 용액의 농도를 고려해서 정확히 농도 포인트 찍은 게 아니고 네. 그 용액 10 넣고 에탄올 90 넣어서 한 게 10%란 뜻이야 지금. 네. 맞습니다. 그치? 네, 그런 이게 거. 다 틀렸다니까 그렇게 하면. 제 네. 느낌에는 네. 그쪽 필드에서 우리 마치 pH 버퍼 표준 용액처럼 아예 저런 게 딱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자? 아니, 내가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어떻게 설명이 안 그거를 돼요? 내가 데피니션의 정의를 정확히 찾아봤어. 네. 컨센트레이션 정의가 딱 나오는데. 컨센트레이션은 아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된다는 거. 오케이. 이거는 뭐 자, 코멘트 또 있어요? 네. 아니요. 자, 자, 우리가 이제 좀 얘기 좀 할 건데 네. 그 전에 우리 저 후보자가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1분 마지막 last word. 네. 네. 우선은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의 논문에 대해서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2년 동안을 제가 진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이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화학적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더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 본인은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연구를 많이 필요합니다. 자, 잠깐만 나와 계세요. 네. 심사위원이 5명인데 한 분이 이 코비드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아마 원거리로 심사를 할 건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은 연구의 양이나 그 다음에 퀄리티는 충분하다. 이제 단지 표현 그리고 포맷 논문의 포맷 네.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부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표나 이런 데서 단위가 없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논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지도 교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논문을 수정을 충분히 해서 그래서 이메일로 네. 이 파일을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As soon as you are ready. 준비되는 대로. 네. 그 준비되는 대로 우리들한테 보내면 내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각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받은 논문 OK or not.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다 OK를 하면 그때 내가 디클레어를 해요. 자, 이 논문은 통과됐다 이렇게. 그게 실질적으로 논문이 통과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런 발표 평가를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시간은 오늘로서 마감하고 오늘부터 이제 더 논문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판정은 조건부 통과.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통과된다 이런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교수님들이 코멘트한 거는 제가 녹음을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파일을 드릴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한 부분은 어디 수정했다라고 하는 표가 이미 있어요. 저희가 템플레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전송해서 드릴 테니까 수정하고 난 다음에 그 표를 만들어서 어디 수정했다 이걸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논문에 코멘트한 거는 지도 교수님 드렸으니까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쉬고 삽시다.